안녕하세요, PS입니다. 전장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 시작 단계 어떤 영웅을 골라야 할까? 물론 앨리스나 오무가 나오면 어떤 종족이 밴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능이 애매한 영웅들 위주로만 잡히면 우리는 어떤 종족이 살았나를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웅별로 어떤 종족을 선호하는지 정리해보며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고민을 일정 부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 앨리스와 오무는 다크문 경품제도 도입 이후 최상위 티어에 위치한 영웅이기 때문에 큰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베스트 플랜은 존재하기에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앨리스와 오무의 경우 토큰 시작을 하게 될 경우 4턴에 3레벨, 6턴에 4레벨, 7턴에 5레벨, 8, 9턴에 6레벨로 빠르게 업하는 커브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6레벨 기물의 비중이 큰 조합이 앨리스, 오무에게 가장 어울립니다. 용족의 경우 나디나, 칼레코스, 흉합체 3개의 핵심 용기물이 모두 6레벨, 그리고 정령의 경우 온화한 신령을 6렙 찍고 빠르게 확보할 시 꼬마나그, 가르, 흉합체, 선술집, 폭풍우 등 고밸류의 정령들이 계속해서 신령의 효과로 확보가 됩니다. 그 외에 골드린 야수, 베조디아 해적조합 역시 6렙 비중이 크지만 용족과 정령에 비해서는 포텐셜이 낮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6렙 상점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를 생각하며 종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선택률이 살짝 올라간 크툰입니다. 사실 크툰 출시 때부터 1렙부터 끊임없이 영능을 누르는 운영은 연구가 되었지만 이제야 조금 대중화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종족은 기계입니다. 기계가 없다면 크툰은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크툰이 쓸만하다는데 골라봐야지 하고 골랐는데 기계가 밴이었다? 7, 8등을 할 확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크툰의 영웅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은 기계입니다. 버프 효율이 전장 내에서 거의 최고로 좋은 반사 로봇을 뽑을 수 있고 안녕 모듈을 통해 초반부터 키워둔 기계에 천상의 보호막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력 기물들이 모두 4레벨 이하로 5렙 상점을 찍기 어려운 크툰에게 큰 메리트입니다. 추가로 빗송곳니 조합 역시 크툰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기본 기반을 기계로 잡고 나중에 빗송곳니를 추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추가로 야수, 멀록, 정령 중 2가지 이상의 종족이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크툰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마나 커브가 3마나의 영웅 능력, 4마나의 토큰 구매, 판매, 그리고 영웅 능력, 5마나의 레벨업 후 영웅 능력, 6마나로 가서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경품으로 2골드가 나왔을 경우 레벨업 후 영웅 능력, 아닐 경우엔 영웅 능력 후 구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큰이 2턴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영웅 능력을 1회 포기해야 하고 이는 매턴마다 1, 1버프를 손해보게 만들죠. 토큰 중요도가 큰 편이기 때문에 야수, 멀록, 정령 중 2개의 종족은 살아있는 게 크툰에게 좋습니다. 미라우스의 경우 칼레코스의 효율이 매우 좋다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미라우스의 용족 통계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용족이 1순위로 가장 중요하고 1레벨 상점을 3턴까지 보기 때문에 명인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초반 명인 버프를 시키는 비용이 1골드인 미라우스에게 악마 종족 역시 큰 메리트입니다. 정령의 경우 판단의 정령은 미라우스의 마나 커버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원기 회복의 변형물은 미라우스의 리롤 비용을 1골드로 만들어줍니다. 청지기는 정령을 메인으로 가지 않더라도 미라우스가 서브로 활용하기 매우 좋은 하수인이기 때문에 정령 역시 살아있으면 좋습니다. 자세한 운영법은 지난 미라우스 공략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지가 가장 선호하는 조합 2가지는 악마와 멀록입니다. 악마의 경우 명인에게 천상의 보호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멀록은 멀록 스탯이 높지 않더라도 독성 멀록만 잘 나와준다면 독성과 천상의 보호막을 이용해 스탯 기반의 조합을 아주 쉽게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용족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용기병 집행자가 조지에게는 매우 효율이 좋은 하수인입니다. 천상의 보호막 비중이 높은 기계, 나디나 용족 조합에서 주로 활용되는 용기병 집행자가 조지에게는 강력한 용병의 역할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추가로 문양 수호자 역시 조지가 사용하기에 좋은 저레벨 단계 하수인입니다. 마이에브와 라팜 이 둘은 마나 커브 운영법이 비슷하죠. 1레벨 상점을 일반적으로 4턴까지 보게 되는 마이에브와 라팜은 악마를 하기에 적합한 영웅입니다. 용족의 경우 새끼 붉은 용의 효율이 일성 기물 치고 말도 안 되게 강력하다는 점, 그리고 용족에서 가장 중요한 6레벨 기물인 칼레코스를 라팜과 마이에브는 빠른 6레벨 발견을 통해 찾는 게 가능하다는 점, 이 2가지 덕분에 용족까지 살아있다면 1등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두 영웅입니다. 잔다이스의 경우 플레이가 카드가쇼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멀록과 야수 두 토큰이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카드가쇼를 통해 최종 조합을 완성하기 때문에 용족과 정령 역시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그중 용족이 카드가쇼 직후 필드 파워 그리고 최종 조합의 파워 2개의 측면에서 정령보다 앞서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용족이 선호됩니다. 만약 콩콩에 이어 카드가까지 삭제되거나 너프를 받는다면 잔다이스의
성능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청동 감시자 2개를 뽑는다면 당장은 AFK가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5, 6턴만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고 영웅 능력이 없는 AFK는 그대로 8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3턴에 뽑은 3단계 하수인 2를 통해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턴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강력해지는 하수인을 뽑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수인은 바로 개걸스러운 폭룡과 강철사부입니다. AFK가 상위권을 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만약 개걸스러운 폭룡 2개를 뽑고 3턴부터 계속해서 승리를 한다면 그 스노우볼을 통해 용족 우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강철사부를 2개 뽑거나 강철사부 반사로봇을 뽑는다면 강력한 기계를 통해 순위방어를 노릴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뽑아야 실현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AFK를 보통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라마드의 경우 1, 2턴에 구매한 하수인을 영웅 능력을 통해 집중해서 키우게 됩니다. 여기서 키우는 하수인은 공격력이 자동으로 크거나 초반 단계부터 올리기 쉬워야 합니다. 그 하수인 3개가 명인, 초소형 기계, 멀록 파도술사고 이 중 명인과 초소형 기계가 멀록 파도술사보다는 이후 조합의 완성, 만화 커브, 중반부 체력 보존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기 때문에 악마 기계가 멀록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그 외에 종족덱 연계가 강력한 영웅들이 있죠. 아라키르와 일리다는 야수덱 연계가 메인입니다. 두 영웅 모두 앵무새 그리고 골드린 콤보를 강력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수 종족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영웅들처럼 특정 유닛에게 버프를 주는 능력이 있는 영웅의 경우 버프 효율이 가장 좋은 반사 로봇이 있는 기계 조합을 가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추가로 천상의 보호막을 가진 유닛이 얼마나 살았느냐 보는 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웅별 선호 종족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영웅을 다 짚어드리진 못했지만 오늘 영상의 흐름을 캐치하셨다면 오늘 언급되지 않은 영웅들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